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최근 출시되는 모니터들을 보면 이 게이밍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준 그래픽 작업용의 스펙을 가지는 모니터들이 있는 반면에 극단적으로 게이밍 혹은 작업용의 스펙 성향을 띠는 제품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모니터들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극단적으로 게이밍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바로 벤큐 XL2746S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벤큐 모니터 리뷰가 처음도 아니고 또 XL 라인은 이 벤큐의 e스포츠 모니터 라인업에서 이 하이엔드급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로지 게이밍에 집중한 모델이죠. 디자인이나 모양은 기존 XL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27인치 사이즈의 패널은 TN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이 IPS 패널이 대세로 잡혀가는 이 시점에 왜 TN 패널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 TN 패널이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응답 속도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0.5ms의 응답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TN 패널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 0.5ms는 사실 힘들죠. 해상도는 1920에 1080 FH 대상도에 주사율은 240Hz입니다. 대충 이 정도 스펙만 들어보더라도 이 모니터의 포지션이 딱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FHD 240Hz 그리고 0.5ms의 응답 속도 극게이밍용 모니터라는 거죠. 이 스탠드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션은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스위블, 틸트 역시 뻑뻑함 없이 상당히 부드러운 조작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포지션에 있어 나는 한치의 오차도 싫다. 딱 내가 원하는 그 위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엘리베이션 미터와 스위블 미터 그리고 심지어 틸트까지도 이 미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위치를 기억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물론 피벗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에서의 피벗, 사실 피벗은 게임보다는 이 게이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옵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측면 스크린 쉴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빛 반사를 막아서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주 용도라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그것보다는 갑작스런 이 엄크 발생 시 이 화면 전환을 위한 골든 타임을 벌어주고 그리고 S 스위치가 있는데요. 물론 모니터에 OSD 버튼이 있지만 이 S 스위치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메뉴를 조작할 수가 있고 또 중요 모니터 세팅을 프로필로 저장해서 게임 중에 바로 설정한 프로필 값을 불러올 수 있는 이 편의성도 제공합니다. S 스위치는 써보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저거 있고 없고가 크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입력 포트로는 USB 업스트리밍 포트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1.2 포트, 그리고 HDMI 1.4, 그리고 HDMI 2.0 포트, 그리고 DVI 포트, 그리고 S 스위치를 위한 USB 2.0 포트, 마지막으로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보면 헤드셋을 거치할 수 있는 후크가 있고요. USB 3.0 포트가 2개, 그리고 헤드폰과 마이크 잭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마감을 보면 상당히 게이밍 중심으로 편의성이 높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 제품의 호불호, 그러니까 이 특징이 갈리는데요. 이 테스트 기기를 사용해서 패널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95% 그리고 어도비 RGB는 74%가 나왔습니다. 이 감마 값은 고위도로 갈수록 1.8에 가깝고요. 저위도는 2.2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밝기의 경우 최대 밝기는 380 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으로 표기된 320 칸델라보다 밝게 측정되었죠. 색상 정확도의 경우 평균 4.06을 나타냈습니다. 이 델타 E 값이에요. 그리고 몇몇 색상의 경우 이 델타 E 값이
상당히 높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값만을 놓고 본다면 뭐 색상 표현 능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품 판매 가격이 무려 70만 원대 제품입니다. 뭐 색상 표현력도 별로고 TN 패널의 색감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70만 원? 이 제품 가격 대부분이 뭐 이 스탠드 가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체 이 녀석 정체가 뭘까요?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게이밍의 모든 걸 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이밍 모니터라고 부르는 제품 중에서도 이 녀석은 극 게이밍 모니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색감에서 불리한 TN 패널을 쓴 이유는 0.5ms라는 응답 속도를 내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색감에서 불리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블랙 이퀄라이저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안부를 덜어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적을 식별하기가 유리합니다. 뭐 이 제품은 프리싱크도 지원합니다. 물론 G싱크도 쓸 수는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G싱크 호환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리싱크든 G싱크든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글쎄요, 그 싱크 기능을 쓸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벤큐의 독자 기술인 다이아크 플러스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0.5ms로 응답 속도를 높이고 인풋 렉은 인스턴스 모드로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벤큐의 독자 기술인 이 다이아크 플러스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의 잔상 및 티어링을 억제합니다. 이 기능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FPS 게이밍에 아주 특화된 모니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마 이 모니터를 사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들 때문에 7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 모니터를 사는 게 될 겁니다. 자,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좌측이 다이아크 플러스를 끈 상태에서 이 0.5ms의 응답 속도로 이 잔상 테스트를 한 장면입니다. 우측은 이 다이아크 플러스를 킨 상태에서 0.5ms의 응답 속도로 잔상 테스트를 한 장면입니다. 이 다이아크 플러스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G싱크는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자, 이미지 잔상이 사라지고 그만큼 고스팅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측은 다이아크 플러스를 끄고 응답 속도도 3ms 정도로 낮추고 잔상 테스트를 한 장면입니다. G싱크는 활성화를 했습니다. 이미지에 잔상은 생겼지만 응답 속도를 3ms로 낮추면서 이 고스팅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은 다이아크 플러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를 3ms 정도로 낮추고 잔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미지 잔상이 사라지고 고스팅도 상당수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이아크 플러스 기능을 켠 것과 끈 것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응답 속도가 1ms 이하로 뭐 시쳇말로 이 초고응답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이 역잔상 문제입니다. 아니, 장상은 응답 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응답 속도가 빠른데 왜 잔상이 생겨?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잔상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속도도 1ms 이하로 굉장히 빠르고 모니터 주사율 역시 240Hz급 정도로 굉장히 고주사율의 경우에 생기는 역잔상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주사율 모니터이면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니터의 경우 응답 속도를 높인 만큼 프레임도 높게 유지가 되면 이 역잔상 문제가 덜하지만 수시로 변하고 프레임 드랍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화면의 텍스처들이 들뜨듯이 부자연스럽게 눈에 인식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게 역잔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 사물의 경계 구간에 고스팅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0.5ms 응답 속도에 이 다이아크를 끈 화면입니다. 보면 사물의 경계에 마치 이 프리즘의 햇빛을 비춘 것처럼 이 무지갯빛이 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잔상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자, 어쩌면 이 모니터의 핵심은 결국 이걸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색감 뭐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쨍하게 뭐 눈이 즐거운 화면은 절대 아닙니다. 뭐 작업용도 아닙니다. 그래픽 작업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모니터입니다. 하지만 게임상에서 그리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게이밍 기능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프레임 확보에 좀 더 유리하고 뭐 더 높은 응답 속도와 더 또렷한 화면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비쌉니다. 이 모니터 구입에 추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정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과 또 결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승부욕 충만한 이 하드코어 게이머들이라면 뭐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게이밍 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에 있어서만큼은 이 장비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쵸. 장비빨. 네. 중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이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이 분함에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이 승부욕 불타오르는 게이머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비빨 중요합니다. 장비빨. 물론 그 장비빨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실력인데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이 빠릿빠릿한 뭐 10대, 20대 초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력으로 그런 장비빨 씹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대, 뭐 30대 그리고 한 40대는 장비빨로 좀 버텨줘야지 그나마 기본이라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유.